5살 아들을 살해해놓고는 자다가 숨졌다며 아이의 장례까지 치른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경찰의 설명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의자는 평상시에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고 또 육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우울증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해 그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자기를 덜 좋아하는 계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 아들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을 따르는 게 미워서 살해를 했다. 이것이 살해한 이유였습니다. 이 엄마는 아들을 죽이고 또 태연하게 장례식까지 치렀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자백을 받아냈을까요? 경찰은 엄마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들이 잠을 자다가 숨졌다고 진술을 했다가 욕조에서 혼자 놀다가 익사를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집 근처 CCTV에서 아이를 끌고 가는 이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또 집에서는 아들의 사진을 찢은 흔적과 테이프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해한 방법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경찰의 설명 계속 들어보시죠. 거실에서 청테이프로 손을 한 4번 정도 감고 또 입을 뜯어서 완전히 봉인 다음에 안고 막바로 욕조에 갔습니다. 사전에 물에 찬 욕조에다 아이를 앉힌 다음에 머리를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상태로 이숙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엄마는 아들을 사랑했다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후회는 언제나 한 발 늦습니다. 이 사연 지금 함께 하시죠. 이게요. 제가 우리 최 원장님께 여쭤보는 게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 엄마가 우울증 앓고 있었다고 사랑한다. 제가 볼 때 횡설수라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가능한 얘기예요? 정신과 전문으로 써볼 때? 근데 일단은 이제 우울증으로 어느 한계를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은 남편이 미워서 자식을 미워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남편을 미워하면 자식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자식이 둘이 있을 때 네. 차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엄마가 자식을 차별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하는 짓은 어떻게 네 아버지랑 똑같냐. 너 아버지 닮아서 여기 왜 이렇다. 공감하시는 분도 아니죠? 여기 두 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남편을 갖다 미워하게 되면은 자식 둘 중에 못난 자식을 남편을 다 닮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식을 미워해요. 네. 거기까지 이제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이게.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울증이 더해지다가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있게 되게 되면은 흔히 우울증이라 그러면은 막 눈물 흘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성장 과정 중에서 막 학대도 많이 받고 분노도 많았으면은 우울증이 나게 되면 화를 내게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분이 만약에 우울증 때문에 남편한테도 화를 내고 애한테도 화를 내게 되는데 이분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아이가 자기를 화나게 만든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이 우울증으로 힘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남편이 없어지든지 자식이 없어져야 되는데 남편은 없애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없앨 수 있는 대상은 아이들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갖고 있었던 남편과의 감정에다가 우울증에 의한 절망감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아들을 죽이면은 본인도 동반자살을 시도하거든요. 어쩌면 이분도 아마 아들을 죽였을 때는 잠깐이나마 나도 같이 죽어야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인가요? 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아마 놓쳤을 거예요. 혹은 용기가 없거나.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게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거고 지금 많이 괜찮아진 이유는 우울증 약을 현재 복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울증이 주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1년 사이에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치료를 받긴 받았을 텐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 이런 분들한테 자 치료를 받으세요 하게 되면 치료를 안 받아요. 왜냐 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를 우울증으로 만들었으면 저 사람들이 바뀌어야지 왜 내가 바뀌냐고. 그러다가 보면 이게 악순환으로 자기가 병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우울증인데. 네, 왜냐하게 되면은 내가 병이란 걸 인정하게 되면은 그동안 쟤네들이
아들이 나를 힘들게, 남편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요, 제가 백 팀장님께 여쭤보는 게 이 사람이 지금 옷을 갈아입히고 사망한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현장을 정리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우발적으로 보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우발적이다, 계획적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울증 증세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결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이 청테이프라든가 또 어떤 그 살해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계획 범행을 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 이 남양주 경찰서 폭력팀에서 지금 이 사건을 했는데 네. 제가 좀 잠깐 취재를 해보니까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남편과 굉장히 불화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또 남편을 많이 닮고 또 아빠 행동, 아빠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세 된 또 누나가 있습니다. 근데 딸에게는 상당히 잘해주면서 아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 남편이 나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가 또 이런 우울증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 좀 호전되도록 도와주는 걸 평소에 섭섭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빠를 닮은 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오난을 대신해서 해가지고 이런 살해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계획살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단기간 계획살인. 네. 그러니까 계획살인은 계획살인인데 장기 계획과 그렇습니다. 단기 계획. 길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지는 않았다. 며칠 사이에 내가 남편에게 어떤 나쁜 마음을 주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야지 하는 마음이 단기간에 들었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계획살인이 가능합니까? 우울증 환자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내가 죽느냐 남을 죽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이 여자분은 내가 죽을 정도로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자살을 갖다 하거나 자살을 갖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은 터질 것 같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를 다른 거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뭐 하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고위공직자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옆에서 볼 때는 자살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도 하게 되는 거는 비합리적 상태로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머리가 텅 비면서 해결 방법을 못 찾게 되는데 내가 이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안 죽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떤 동기 자체는 비합리적인데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그냥 치밀했던 거죠, 이제. 네. 그러나 비합리적인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 그런 거라든가 나중에 느끼는 어떤 양심의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죠. 이 사건에서 사실은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장례식 때까지 경찰은 범인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치를 때 통상 아이를 잃으면 장례식 때까지 못 잡고 있어요. 오열을 합니다. 이 어머니라면 제정신이 아니죠. 5세 아이인데. 예. 근데 눈물을 울컥 한 번 정도 하고 눈물을 한 번도 안 흘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검거가 된 건데 결국은 이 여성의 좀 뭐 최 원장님 말씀 잘 하셨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크지 않았나. 암만 그렇다 해도 저는 암만 생각해도 자식을 부모를 또 죽일 수도 없지만 자식을 죽인다는 건 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신적인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좀 보입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변사 사건 해보면 친모가 가족관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변사 사건을 하면서. 그런데 친부부지간이고 친딸이거든요. 친남매를 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다가 처음에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익사가 됐는데 결국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진술이 오락가락 한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장까지 왜 경찰이 몰랐냐면 설마 친엄마가 뭐 외상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살해를 했겠느냐 하는 측면인데 나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결국 이 사안을 밝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직계 존속, 비속 이 여기에 따라서 판결이 좀 많이 이 형량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존속 살해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존속은 부모님이라든지 어머님, 아버지, 뭐 그렇죠. 장인 그런 이렇게 거죠. 했을 비속은 자식이고. 그렇죠. 근데 자식을 만약에 영아 살해죄라 그러는데 자식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로 보지만 분만 직후나 뭐 분만 중에 만약에 막 치욕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살해했을 때는 경하게 처벌합니다. 10년 이하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존속 살해는 윤리가 좀 가미된 부분이 있죠. 불륜의 불륜적이기 때문에 형을 높여놨는데 요새 사실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자식이 같이 죽으면서 자식들도 죽여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자식을 살해하는 것도 조금 형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논의가 저도 되고 그게 있습니다. 존속과 비속은 좀 구분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나라는 자식을 마치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